부동산과 2학년 2학기 강의는 채권과 채권 관리에 관한 강의입니다. 오늘은 첫 강의 시간이고 채권도 권리라서 권리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권리 중에서 행복 추구권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어서 행복과 관련해서 꽃배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행복에 대해서 강의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첫 수업이니까 조금 교양적인, 법교양적인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권리는 무엇인가요? 권리의 권자는 뜻이 저울질하다는 뜻이고 권리의 리는 날카롭다는 뜻이라서 한자 뜻만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권이라는 한자가 첫머리에 있는 단어로는 권위, 권세, 권능이 있어서 모두 국가나 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리는 한자가 쓰인 리자가 한자로 쓰인 대표적인 단어는 이익입니다. 따라서 권리는 국가나 법이 인정하는 이익이라는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권리는 반사적 이익과 구별됩니다. 반사적 이익이 뭐냐? 법의 규정 또는 법 집행의 결과 간접적 사실상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기는 얻지만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의료법이 의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이익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당했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감독기관에 고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람은 사실상 독점적 이익을 받게 되지만 이러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얻는 이익, 특히 훌륭한 공공서비스로 인한 높은 수준의 치안, 위생환경, 의료환경 등을 국민이 누리는 것도 반사적 이익입니다. 따라서 치안이나 위생환경, 의료환경 등이 높은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정치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소송으로 청구한다면 반사적 이익이다 이러면서 권리는 아니다 는 이유로 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최저 수준의 치안, 위생환경, 의료환경 등으로 인해서 어떤 침해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쫙 포장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단차가 생겨가지고, 단차라는 것은 이렇게 높낮이가 이제 있는 겁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그 단차에 빠져가지고 전복돼가지고 사고가 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또 하천 옆에 인도에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일부 설치되지 않거나 다른 곳보다 현저히 낮게 설치해서 행인이 미설치 구간 또는 현저히 낮게 설치된 구간에서 하천으로 추락한 경우 등의 그 손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소송 수행해서 선수한 사건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제 이거 단순하게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보던 공익도 점차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히 이거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보던 게 요즘은 이게 이제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얘가 이게 헌법상 권리, 헌법상 권리, 이것도 과거에는 그냥 그러니까 헌법상 권리라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헌법상에 그냥 선언적으로 규정되었던
있을 뿐이지 권리가 되려면 법률에 규정돼야 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반사적 이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헌법 자체가 규범적 효력, 바로 국민한테 이 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봐서 헌법재판소에서 뭐 인간의 존엄성이나 뭐 아니면 행복주권 뭐 이런 걸 갖다가 권리 자체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일종의 과거에 실질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보던 게 이제 권리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반사적 이익으로 볼 수가 있던 게 이제 뭐 반사적 이익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다른데 이런 식으로 반사적 이익이나 이제 헌법상의 권리나 이런 것도 이제 점차 권리가 돼가지고 실질적인 권리가 돼가지고 이걸 근거로 이제 뭐 침해가 당했을 때 국가에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권리와 반사적 이익의 구별을 위해서 또 다른 예를 뭐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네 거지에게 많은 돈을 적선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수입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그 동네 거지에게 적선하지 못하고 막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때 동네 거지가 이번 크리스마스는 왜 적선을 안 해주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아들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해서 올해는 적선해 줄 수 없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거지가 아니 제 돈으로 아들 대학 등록금을 내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졌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동네 거지가 많은 돈을 적선받은 것은 권리가 아니죠. 적선해주는 사람이 적선해줌으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생긴 이익에 불과합니다. 권리와 반사적 이익을 쉽게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뭐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 뭐 적절하다기보다는 뭐 이해하기 편하도록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은 정신이나 물질의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는 거고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행복 추구권은 뭐냐? 행복 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설명됩니다.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 적극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행복 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요, 급부를 구하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은 없다. 행복 추구권이요. 행복 추구 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헌법에 이제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유권 해석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고 있는 거죠. 행복 추구권은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인은 주체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행복 추구권은 미국 독립선언에서 최초로 규정되었고 우리나라 헌법, 일본 헌법을 제외하고는 헌법에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국가는 없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1980년 개정된 헌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것과 더불어서 최초로 행복 추구권이 규정되어 가지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요, 동성동본 결혼 금지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시켜버린 것이 행복 추구권입니다.
반면에 간통 폐지는 행복 주권이 아니고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고요. 소주 도소매업자에게 그 영업 소재지에서 생산되는 자도 소주를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자도 소주 구입 명령 제도는 소주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이고 소주 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즉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행복 추구권에 파생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해서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가 위헌이 됐습니다.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가 뭡니까? 자도, 자기도 우리는 부산이니까 부산, 경상도는 경상도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나는 소주만 이제 구입하도록 하는 그런 그 제조한 걸 갖다가 이제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자도소주 구입명령 제도입니다.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현저히 소위하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자의적인 증거 판단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거 옛날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기소를 하면 재판이 회부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에 가서 무죄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무혐의 처분이 나면 그러면 고소인이 여기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유독 기소유예가 처분된 것은 이거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도 이제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는 무죄인데 왜 기소유예냐, 이거 다툴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거라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을 위헌 판결한 것이 헌법재판소 생기고 꽤 상당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위헌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기소유예 처분같이 그 법률상 불복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거지, 불복할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헌법재판소에 가서 뭐 위헌이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법률상 이렇게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요.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극장 영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조항은 순수예술이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적 관람물의 공연 등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유로운 문화 향유에 관한 권리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다. 이렇게 해서 또 위헌이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해서 없어진 제도가 꽤 많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위헌 결정할 때마다 중요한 뭐 동성동본 결혼 금지라든지 뭐 간통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회를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뭐 헌법재판소 뭐 위헌 뭐 이런 결정 난 거 독일 재판소 뭐 이런 거 저희들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게 엄청나게 많아서 오히려 외국 학자들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약 자유 원칙은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된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개성의 자유로운 발행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과 함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것이다.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추구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역
방언을 자기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사회적 의사소통과 교육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서 발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고요. 우리 그 부산이나 경상도 사람들은 이거 특히 남자들 사투리 고치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태어나서 익혀온 우리 사투리를 참 편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김에 거기에 관련되는 행복을 주제로 한 책이 있습니다.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함께 살펴보면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란 이 책은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는데 영화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책 자체가 이게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재밌게 잘 적혀 있어 가지고 술술술술 잘 읽힙니다. 한 뭐 반나절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하루도 안 걸리고요.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재밌고요. 그리고 읽으면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 책은 왜 잘 사는 나라의 정신과 의사가 더 많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한 책입니다. 꾸페시는 프랑스 정신과 의사입니다. 부유한 국가인 프랑스에서도 잘 사는 지역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꾸페시가 정신과 의사입니다. 불행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수년간 이제 프랑스 잘 사는 동네에서 정신과 의사 일을 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자꾸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이런 불행한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해답을 구하려고 세계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꾸페시는 세계여행을 통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에 의아해하다가 아프리카에서는 강도를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살아나면서 삶의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에는 행복에 관한 명언들이 꾸페시가 세계여행 중 겪은 일들과 관련해서 적절히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행복에 관한 꾸페시의 행복여행에 나오는 행복에 관한 명언 중에서 꾸페시가 중국, 정확하게는 이제 홍콩인 것 같아요. 홍콩에서 만난 노스님에게서 들은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이 뭐냐?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 스님이 말했거든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집착하다가 보니까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높게 잡거나 남과 비교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높게 이제 물질적인 조건을 높게 잡았다가 이제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삶의 여건만 된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행복인 듯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느냐면 처음에 그 이야기 나온 게 고대 그리스라면 지금부터 2000년도도 더 전이거든요. 그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할 때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뭐 이렇게 막 편안하고 뭐 풍요하고 뭐 이런 즐겁고 이런 개념인데 그 그리스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행복의 개념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인문학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가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지은 일본 철학자입니다. 예.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요. 생물학자에 따르면 행복은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없고 각자의 DNA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각자가 느끼는 행복도는 어떤 변화에도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를 이게 행복도가 이제 0에서 100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70 수준에서 세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30 정도에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평균 70에서 이제 80, 60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30에 세팅되어 있는 사람은 40, 2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30 되는 사람이 뭐 80으로 70으로 올라가면 70 되는 사람이 30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한편 사피엔스는 최근 서구인들이 불교에 행복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으로 봐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피엔스에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복이나 불행의 감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한다고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읽어보면 그 저기 그 서구 쪽 소설가나 이런 철학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설명이 우리가 지금 서양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 과거에 불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뭐 어렵기만 하고 잘 이해도 안 되고 뭐 말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이게 서양 학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제가 설명이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서구식 교육을 이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았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쿠페스의 행복여행에서도 행복과 관련하여 노선임의 가르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발 하라리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구 지식인들이 삶의 지혜로 불교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요.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한가? 요거는 이제 제가 행복에 대해서 가지는 제 생각인데요. 만구 제 생각입니다. 오늘날 행복을 삶의 목표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바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즉 행복하지도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는 게 우리 살아가는 하루 중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행복하지도 않고 뭐 불행하지도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행복도 일시적이고 불행도 일시적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은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의 목표를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이렇게 하니까 행복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마치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이제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은 한순간이고 행복하지 않은 순간은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의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못 살 때만 하더라도 뭐 70년대, 80년대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점점 잘 살면서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더 많이 가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 동네 전체에 TV 가진 사람이 한두 집밖에 없다가 이제는 뭐 TV가 전 집에 다 있는데 TV도 이게 뭐 엄청 비싼 TV부터 종류도 많고 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교 대상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차가 없을 때는 차를 가지고 싶고 이제 소형차를 가지면 중형차를 가지고 싶고 대형차를 가지고 싶고 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잠시 처음에 이제 원했던 걸 가지고 나면 또 다음에 또 이제 불행해지는 겁니다. 뭔가 그 못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하게 돼 가지고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사실은 불행한 게 아닌데 불행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 예. 행복도, 예,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 집착하지 말고 그때 행복할 때 행복하고 그냥 지나가고, 예, 그리고 슬플 때 잠시 슬펐다가 다시 지나고 시간이 약이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제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할 기본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만구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행복에 대해서 좀 뭔가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학년 2학기 변호사 실무 강의 채권과 채권 관리인데요. 그 첫 수업으로 권리와 행복 추구권 그리고 행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대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